그 대표님 시장 중심주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보는 시장 중심주는 어떤 섹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쪽이죠. 그러니까 그 유통이 지금은 시장 중심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점에서 안 빠지고 강하게 지지하는.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여행주는 대표님 가능하지 않나. 여행주, 유통 뭐 이런 거가 카지노 그렇죠. 카지노도 괜찮죠. 그렇죠. 대면사업죠. 그러니까 그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쪽에 반대적으로 안 올라왔으니까 이제 올라왔죠. 안 올라왔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면 계속 결국 순환매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순환매만 잘 하셔도 그렇죠. 사실 흔들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만 안 먹으면 돼요. 급한 마음만 안 먹으면 되고. 있으면 자기 거 잘 들고 계시면 좋은 회사면은 결국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돈 많이 버는 회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높을 때만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냐 낮냐 그 기준이 이제 그래프를 보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이게 가격이 아직은 괜찮네 그러면 그냥 망하지 않을 회사, 그 건실한 회사 그런 것만 사면 크게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우리가 하다 보면 주식 투자가 안전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게. 배당도 주고. 배당도 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삼성전자 1억 원어치 갖고 있어 보라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제가 재작년부터 삼성전자 타령을 했거든요. 훨씬 전부터. 재작년에도 뭐 43만 원일 때 그거 사라고. 4만 3천 원일 때 액면 분할하고. 4만 3천 원 가격까지 다 4만 4천 원일 때. 그 작년 같은 경우 떨어져 있을 때 있죠. 코로나로 떨어질 때. 3월달 때 4만 3천 원이었어요. 4만 3천 원일 때. 재작년에도 4만 3천 원 그때 사라 그랬다. 5만 원 넘게 간다. 대표님 주식 처음에 뭐 회사를 때려치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를 그 전에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시고 자신 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하기 전에 나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도 기본적인 공부는 되어 있었죠. 뭘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죠? 그때는 뭐 공부를 남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제가 신기했던 게 그때는 이제 모니터가 그냥 한 대씩 있었거든요. 네네. 증권사에, 객장에.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젊었으니까는 젊은 친구가 그분이 보기에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지 내가 하수로 여겼는지 보니까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어트 이게 상승 몇하고 하고 가르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종합주가 질 수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감탄을 했어요. 감탄. 그게 보조지표도 그때 벌써 배운 거거든요. 이게 뭐 보조지표 뭐고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제가 되게 신기했죠. 그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25년 전, 25년도 더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웠고 그리고 그때는 동네 객장에서 많이 이렇게 주식을 했죠. 그 당시에 주식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상당히 고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고수분들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 지식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업하기 전에 14년 동안 주식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뭐 제가 그때 이렇게 감으로만 잡아도 저 주식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에 감각적으로 이게 주식 투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나 뭐나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신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진짜 어려웠죠. 한 1년, 2년? 한 1, 2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제일 어려웠던 게 완급 조절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할 때야 안 할 때야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단기 매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장이 나쁠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장 안 좋을 때도 막.
그래서 벌었다 까먹고 맞아. 막 그 아무리 그 차트 대입해도 차트 안 그렇죠. 되니까요. 네. 무조건 그래서 깨지고 그러죠. 차트고 또 뭐고 들어가면 또 깨지고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서 이제 뭐 강의해달라고 그러고서 그래서 나가는 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그 뭐 다들 경험들 이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밤 설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자다가 저도 벌떡 일어나고. 맞아요. 배 대표님은 그래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업 투자가는 자다가 벌떡 안 일어나 보신 분이 없을걸요. 가위 눌린다 그럴까? 네. 이게 가연 될까? 그 이제 공포 뭐 이런 거. 네. 미국장이 폭락했으면 네, 네, 이게 네.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소실적이 레버리지 없었을 때 그런 적 있죠. 그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는 있어요. 그 뭐 미수 쓰고 그럴 때 그럴 때는 뭐 그럴 수 신용 있죠. 쓰고 네. 뭐 그럴 때 뭐 아, 하루에 50%도 까먹고 그러는데 네, 네, 뭐 네. 그때도 하루에 50% 까먹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투자금도 작은데 맞아요. 그거 그러면은 뭐 맞아요. 절단이 나고 그런 그렇죠. 거죠. 못 모를 그러니까는 때 그런 적 있어요. 네. 못 모를 때.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겪고 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남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체계적으로 내가 이제 정리가 되고 주식 투자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전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그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어쨌든 공부하는 주린이들 이 공부하는 비법, 뭘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차트 같은 거,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차트 이동평균선, 네네. 이동평균선 보는 거 이런 거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레슨몬 TV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거 좋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해주셨어요. 그거 아주 좋은데.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 보는 건데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증권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가 제일 좋은 사이트는 키움증권의 How to Start이에요. How to Start. 네, 거기에 무료거든요. 무료. 아, 네. 그래서 차트 또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차트하고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쪽이 나중에 좋아질 건가. 네. 그 기본 개념. 뭐 어떤 이게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어떤 이슈가 주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네. 그 생각을 항상 하시라. 그 진짜 생각. 진짜. 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있나? 네, 네. 그거가 이게 기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무조건. 상상력이네요. 네. 이게 돈 되는지 그렇죠. 상상력을 계속 네. 그러니까 발휘해야 돈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회사 기업이 잘 된다.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제 과거인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퇴근을 해서 보는데 이제 거실에서 집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습기 있잖아요. 네. 가습기, 네네. 제습기. 네네. 제습기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배달이 지연되는 거예요. 오, 그래? 그래서 제가 제습기 회사 이렇게 쳐보니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닉스. 유닉스. 그게 그 당시에 7,000원, 8,000원 했던 네, 거예요. 네. 그게 몇만 원 하죠. 2만 원 넘는데. 네. 그게 그 다음에 뭐 맞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그거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대박을 치고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회사에 네. 없으신가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건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경우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다음 시대는 뭐 이 플랫폼 시대 요즘에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구글에서 그 검색 엔진 있잖아요. 네. 그 말이 나온 게 한 7년 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 2000년 초반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검색 엔진이 도대체 뭔가. 근데 그거를 네이버 같은 데서 흉내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처럼 이렇게 커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맞아요. 건가. 그 단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비트코인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거 비트코인 있죠? 제가 다이어리를 보면서 놀란 거예요. 와, 그거가 5년도 넘은 다이어리에 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와, 근데 그때 그 비트코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10만 원도 안 됐어요. 10만 원도 안 됐어요. 1비트코인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아, 내가 그거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이 3년 전, 4년 전일 때 20만 원, 30만 원 할 때 있죠. 그러니까는 그때만 투자를 했어도 네. 그게 돈이 얼마나 네. 벌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때 이제 어느 쪽에서 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비트코인 그런 거 올라가면서 뭐 디지털 화폐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관련 주식 뭐 벌써 많이 올라갔지만 뭐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 세상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잘 관찰하시면 투자에 거기서 팁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주 공감하고 제가 네. 우리가 지금 연재를 해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네. 1000% 내는 비법, 10배그 내는 비법 이렇게 올리는 게 3탄 시리즈에 지금 말씀하신 네. 지금 곧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네.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배 대표님 같이 그래도 좀 젊으신 분 아니세요? 그죠? 네.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음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 방송도 진행하시면서 이 효과가 좋잖아요. 또 네. 많은 분들 네. 이렇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어떤 팁을 자꾸 공부하시는 것밖에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진짜로 이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고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의 양을 늘려가다 네. 보면 주식 투자가 재밌죠. 이제 돈도 벌고. 네. 개인적으로 언급 안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 투자 얻을 수 있는 가장 또 쉬운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은 눈여겨 안 보시는 굉장히 정부 정책 관련해서 그럼요. 그거 최근에 뭐 수소 경제 관련해서 그렇죠. 수소주 엄청 땡기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정부 정책 그거 되게 안 보시는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내용도 저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에 이렇게 쭉 보시면 지면신문의 그 뉴스의 크기를 투자에 활용하라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소제목이 그거를 이제 진짜 리얼한 거예요. 진짜 리얼한 거. 요즘에는 전부 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PC나 뭐 이런 거를. 그게 저는 지면신문을 꼭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소경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를 이렇게 크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소경제에 관한 그 종목이 한 달 내내 올라갔어요. 거의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한 서너 종목이 있었고 그 정도로 정부 정책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선에 특히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기후 협약에도 이제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쪽,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 또 풍력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 이렇게 이제 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는 효과가 크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재탕, 3탕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의 반응도가 떨어지죠, 현격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대선 우리가 테마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정책 테마주는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거기도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쪽에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3기 신도시를 뭐 이렇게 내놓으면 그 전에 벌써 건설주라든가 뭐 이제 심지어 이 가구 관련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 정책도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도 정권 초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 있으면 내년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 이제 유력한 후보가 내는 정책. 그게 이제 정책주. 인맥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을 봐주고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또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변수가 생기잖아요. 변수. 그러면서 이제 그 대선주, 정치주 이런 것들은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대선주, 뭐 소위 말해서 정치 테마주 이런 거는 일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단기 매매는 가끔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과거처럼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로 절대로 안 갖고 다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되게 재밌게 정말 자세히 과거의 경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뭐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슈퍼개미 남석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시장에 또 변곡점이 생기거나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거나 어떤 시장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모시고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인터뷰는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투자 멘토들을 통해서 그 투자에 관련된 통찰력을 같이 공유하고 그 투자에 도움을 받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